지난해 전국 4년제 대학 졸업생들의 부채 평균은 3만 달러에 육박했으며 졸업생의 절반 이상이 학자금 부채를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퍼시픽 시티뱅크가 오늘 나스닥에 상장됐습니다. 전국 주요 도시 시장들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시민권 신청 적체 해소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론 킴과 에드워드 브라운스타인 뉴욕주 하원 의원이 새 퍼크 세탁기계 관리 규정의 시행을 재고해 줄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뉴욕주 환경보호국에 발송했습니다. 맨하탄 최북단에 위치한 인우드 지역에 조닝 변경이 승인돼 대규모 고층 아파트 단지로 개발됩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지난해 전국 4년제 대학 졸업생들의 부채 평균은 3만 달러에 육박했으며 졸업생의 절반 이상이 학자금 부채를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 뉴저지의 대학 졸업생들 부채는 평균 3만 달러를 훌쩍 넘어서 졸업생 부채 평균이 높았습니다. 2017년 대학 졸업생 학자금 융자 부채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뉴욕주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의 학자금 부채 평균은 3만 1,506달러로 2016년보다 약 4% 증가했다고 학자금 융자 조사기관인 랜드 EDU가 발표했습니다. 뉴욕주는 대학 졸업생들의 64%가 학자금 부채를 안고 있으며 전국 50개 주 가운데 6번째로 졸업생들의 학자금 부채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사립대 졸업생들의 부채 부담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부채 평균이 높은 곳으로 꼽힌 맨해튼의 칼리지 오브 퍼포밍 아트는 지난해 졸업생들의 학자금 부채 평균이 7만 7,353달러로 2016년보다 229.62%나 증가했습니다. 파슨스 디자인 스쿨도 지난해 졸업생 평균 부채가 7만 361달러에 달했으며 로체스터 공대와 시라큐스 대학도 지난해 졸업생 학자금 부채 평균이 각각 3만 8,927달러와 3만 8,918달러로 나타났습니다. 주립대학도 학자금 부담이 큰 것은 마찬가지로 스토니브룩과 빙햄튼 캠퍼스의 졸업생 부채 평균은 각각 2만 6,219달러와 2만 7,022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뉴저지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의 학자금 부채 평균은 3만 794달러로 9% 이상 증가했고 졸업생의 62%가 학자금 융자 빚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뉴저지에서는 사립대인 페어리 디킨슨대 플로엠 캠퍼스 졸업생 부채 평균이 4만 151달러를 기록해 가장 많았습니다. 퍼시픽 시티뱅크가 오늘 나스닥에 상장됐습니다. 퍼시픽 시티은행은 나스닥 상장을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 더 탄탄하고 견실한 은행으로 성장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지한샘 기자입니다. 창립 15주년을 맞은 퍼시픽 시티뱅크가 오늘 나스닥에 상장했습니다. 심볼은 PCB이며 보통주 238만 5천 주가 나스닥 글로벌 마켓에서 거래되게 됩니다. 보통주 초기 공모가는 주당 20달러로 총 4,770만 달러 규모입니다. 이 거래는 통상적인 종결 조건에 따라 2018년 8월 14일 마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투자기관인 키프 브루에덴 우즈, 레이먼드 제임스, 샌들러 오닐 등이 PCB 상장에 참여하고 있는 주관사들이고 이들은 최대 35만 7,750주 추가 발행 옵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주 발행으로 유입되는 자본금은 내실 성장과 전략적 은행 운용을 위해 집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산 16억 달러 규모의 퍼시픽 시티뱅크는 나스닥 상장은행으로서 지금까지 성장의 원동력이 되어준 고객들, 주주들과 커뮤니티에 감사드린다며 이것을 새로운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 더 탄탄하고 견실한 은행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전국 주요 도시 시장들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시민권 신청 적체 해소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시장들은 현재 1년 6개월 이상 지체되고 있는 시민권 신청 서류 대기 기간을 통상적 수준인 6개월가량으로 단축시킬 것을 요구했습니다. 전국 주요 40개 도시의 시장과 6명의 카운티장은 최근 리 프란시스 시스나 이민서비스국 국장에게 서한을 보내 시민권 신청 적체를 해소할 특단의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서한은 현재 1년 6개월 이상 시민권 신청 서류 처리를 기다리는 자격을 갖춘 영주권자들이 72만 9,400명에 달한다며 이를 해소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시민권 신청 계류 건수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인 2015년 12월보다 92%나 증가했습니다. 2017년 말 현재 뉴욕주에서는 9만 4,491건, 뉴욕시에서는 8만 1,206건의 시민권 신청이 계류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반이민 정서가 확산되면서 영주권자들의 시민권 취득 붐이 일어 계류 건수가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서기도 했지만 지난해 4월 이후로는 신규 시민권 신청 접수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류 건수는 늘어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계류 건수 급증에는 지난해 10월부터 실시된 취업 영주권 신청자들에 대한 대면 인터뷰 의무화도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들은 서한에서 이민서비스국이 자의적으로 시민권 신청을 처리해 사람과 지역에 따라 대기 기간이 크게 차이가 난다며 정치적 의도가 개입됐을 가능성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또 이민서비스국이 최근 기존 시민권 취득 케이스에 대한 수사를 위해 별도의 부서를 창설하고 있는 것도 강하게 비난하며 시민권 신청 적체를 줄일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대기 기간을 통상적 수준인 6개월가량으로 단축시킬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민자 군인들을 대거 강제 전역시켜 논란을 일으켰던 육군이 최근 이를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육군이 그동안 정책적으로 이민자 군인들을 부당하게 강제 전역시켰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육군은 지난달 20일 고위급 장교들에게 이민자 장벽을 전역시키는 조치를 즉시 중단하라는 명령을 하달했다고 AP통신이 어제 보도했습니다. 마샬 윌리엄스 육군 인력 담당 차관 대행 명의로 내려진 이 명령은 지금부터 모든 비자발적 전역 조치를 중단하라는 내용입니다. 육군이 이러한 명령을 내리게 된 원인에 대해서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지난 6월 언론에서 이민자 군인에 대한 강제 전역 조치를 처음 보도하고 군인들의 소송이 이어지면서 내부적으로 정책 변경이 논의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민 변호사들은 이번 중단 명령 자체가 육군이 그동안 정책적으로 이민자 군인들을 부당하게 강제 전역시켰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명령으로 전역을 면하게 된 장병의 숫자나 이미 전역 조치된 군인들 중 원대 복귀 명령을 받은 사례도 보고되지 않았으며 이번 조치가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2001년 9.11 테러 사건 이후 약 11만 명의 이민자가 군 복무를 통해 시민권을 취득했으며 지금도 만여 명이 복무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불법 이민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무관용 원칙이 적용되면서 올 회계년도 들어 처음으로 남서부 국경 지역에서 미입국을 시도하다 적발되는 이민자가 2달 연속 감소했습니다. 남서부 지역 멕시코 접경에서 붙잡힌 미입국자는 7월 한 달 동안 3만 1,303명으로 집계돼 지난 6월에 비해 10% 정도 감소했으며 올해 미입국 적발이 가장 많았던 지난 5월과 비교하면 22%나 감소했다고 국토안보부가 발표했습니다. 2018 회계년도에 미입국 적발 건수가 2개월 연속 줄어들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가족 단위 미입국뿐만 아니라 미성년 아동의 나홀로 미입국 역시 소폭 감소했습니다. 국토안보부 타일러 홀턴 대변인은 트럼프 행정부가 미입국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것이 미입국 시도 감소로 효과가 나타난 것이라며 이제는 연방법원의 명령으로 미입국자 처벌이 어려워졌다며 미입국자 처벌 강화 입법을 촉구했습니다. 론 킴과 에드워드 브라운스타인 뉴욕주 하원 의원이 세탁업소에 강화된 새 퍼크 세탁기계 관리 규정의 시행을 재고해 줄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뉴욕주 환경보호국에 발송했습니다. 두 의원은 규정 시행 재고와 함께 퍼크 농도기기 구입을 돕는 지원금을 제공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론 킴과 에드워드 브라운스타인 뉴욕주 하원 의원은 8일 뉴욕주 환경보호국에 발송한 서한에서 퍼크 기기 관리 규정 강화로 인해 세탁업주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며 규정의 시행을 재고해 줄 것을 밝혔습니다. 뉴욕주는 지난달부터 퍼크 기기와 대체 솔벤트 기기를 사용하는 세탁업주들에게 별도의 튜브나 감지기를 추가 구입해 퍼크 농도를 체크해 개편된 기기 운영 일지 기록을 요구하는 관리 규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들 의원은 2020년 주거용 빌딩 내 퍼크 세탁기기 철수 시한을 앞두고 업소들이 퍼크 기기를 대체 솔벤트 기기로 교체하고 뉴욕시 소방 규정에 맞춰 방화벽까지 설치해야 하는 상황에서 퍼크 농도 체크 기기까지 추가 구입하는 것은 세탁업주들에게 지나친 비용 부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두 의원은 추가 퍼크 농도 체크기기 구입을 요구하는 규정의 시행을 재고하던지 퍼크 농도기기 구입을 돕는 지원금을 제공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한편 뉴욕주 주거용 건물 내 세탁소들은 퍼크 기기 사용을 2020년 12월 21일까지 중지하고 이후부터는 대체 솔벤트 기기로 교체 사용해야 합니다. 퍼크 배출을 줄이기 위해 내부 보조 제어 시스템이 없는 기존 퍼크 기기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뉴욕 전역에서 단계적으로 철거됩니다. 하지만 대체 솔벤트가 인화성 물질을 포함하고 있다는 이유로 뉴욕시 세탁업주들은 대체 솔벤트 설치를 위해 먼저 스프링쿨러와 방화벽 등 추가 설비를 맞춰야 해 반발이 일고 있습니다. 맨하탄 최북단에 위치한 인우드 지역의 조닝 변경이 승인돼 대규모 고층 아파트 단지로 개발됩니다. 뉴욕시는 인우드 지역에 신규 서민 아파트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뉴욕시 의회가 인우드 지역의 59개 블럭에 대한 토지 용도 변경 조례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이 지역에 고층 주거용 아파트가 대거 들어설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지역에서 고층 아파트를 건설하려는 건설업자들은 일정 비율의 서민 임대 아파트를 함께 제공해야 하는데 뉴욕시는 이를 통해 인우드에 4,100가구의 서민 임대 아파트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지난해 대규모 조닝 변경을 통해 오는 2026년까지 신규 서민 임대 아파트 3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한편 지역 주민들은 재개발이 시작되면 임대료 상승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서민들이 쫓겨날 수밖에 없다며 토지 용도 변경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날 시 의회 표결에 앞서 인우드 지역 주민들은 조례안 통과 반대 시위를 펼쳐 시민 11명이 경찰에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야니스 로드리게스 뉴욕시 의원은 토지 용도 변경은 서민 입주자들을 몰아내려는 계획이 절대 아니라며 도시 환경 개선과 교육 인프라에 2억 달러가 투자되며 넓이 2만 스퀘어 피트 규모의 도서관도 신설한다고 밝혔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시장도 성명을 발표하고 인우드의 토지 용도 변경은 지역을 활성화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보다 안정적인 주택 보급과 활기찬 미래를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주가 공립학교의 학생들의 건강과 농가의 경제 활성화를 함께 지향하는 팜 투 스쿨 프로그램을 확대하기 위해 새 학년도 지원을 2배로 증액합니다. 모든 교육기관이 주정부의 지원 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는 어제 학생들에게는 건강식을 제공하는 한편 지역 농가의 매출을 늘려 경제 활성화도 꾀할 수 있는 팜 투 스쿨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오는 9월에 시작하는 새 학기의 그랜트 규모를 지난해에 비해 2배로 늘어난 150만 달러로 증액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5년 처음 시작된 이 프로그램은 전국 스쿨 런치 프로그램에 가입돼 있는 공립학교와 차터스쿨, 비영리 단체 등 모든 교육기관이 신청할 수 있으며 최종 수혜기관 단체로 선정되면 최대 10만 달러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받은 기금은 지역 농가의 직원을 학교 급식 코디네이터로 채용하거나 학교 카페테리아 직원에게 지역 농산물 식재료 조리 방법 교육, 그리고 지역 농산물 배송 저장 비용 등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리차드 볼 주 농무부장은 지역 농가와 연계해 신선한 농산물을 학생들에게 제공하려는 학교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며 거의 대부분의 식재료를 지역 커뮤니티 안에서 자체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만큼 많은 교육기관이 참여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그랜트를 받기 희망하는 단체는 오는 10월 1일까지 웹사이트 그랜트 게이트웨이를 통해 제안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뉴저지 트랜짓은 연이은 기차 운행 차질로 비난을 받으면서도 요금 인상을 단행해와 원성을 샀었는데요. 주정부의 지원금 증액으로 요금 인상 없이 서비스 개선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뉴저지 트랜짓은 주정부 지원금 2억 4,200만 달러가 증액된 37억 달러 규모의 2018-2019 회계년도 예산을 승인했습니다. 트랜짓 측은 주정부의 지원금이 늘어난 데 따라 현재 부족 상태인 기관사, 버스 운전사 등 신규 직원 114명의 채용과 노후 장비 개해 보수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또 주정부 지원금이 크게 늘어난 만큼 요금 인상 없이 대규모 투자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필 머피 주지사는 기차 운행 차질 문제를 승객들에게 전가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과거 크리스 크리스티 주지사 주정부는 트랜짓 지원 예산은 줄이면서 2차례나 대규모 요금 인상을 단행해 시민들의 원성을 샀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방침에도 불구하고 근본 해결책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여전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어진 지 100년이 넘는 뉴욕 뉴저지를 잇는 허드슨 리버 터널과 포탈 브릿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새 허드슨 리버 터널 건설 계획인 게이트웨이 프로젝트가 부진한 상태이기 때문에 기차 운행 차질은 앞으로도 반복될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트랜짓에 따르면 지난달 트랜짓 기차 306대의 운행이 취소돼 지난해 같은 기간에 267대보다 14.6% 증가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한인사회 리더로 활동 중인 애프터스쿨 학원장이 학생들을 상습적으로 구타한 혐의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피해 학생들이 직접 학원장의 만행을 폭로했습니다. 옷을 벗기고 야구방망이와 쇠파이프로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폭력 수위는 도를 넘어 강력범죄 수준이었습니다. 한인단체장의 이중 생활을 홍지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그냥 벽에다가 이렇게 밖에서도 제일 좋은 사람처럼 보이는데 학원 안에서는 마귀. 교회에서는 천사고 학원에서는 마귀예요. 학원장 아동 학대 피해 학생들의 증언입니다. 쇠파이프, 야구방망이, 주걱 등 잡히는 대로 맞는 것은 물론 심지어 옷까지 벗겨 때렸습니다. 학원장의 말을 안 들으면 방에 가둬놓은 채 며칠 동안 굶기고 심하게 맞아 멍이 들면 학교를 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했을 때 이렇게 점핑잭 하면서 선생님이 너는 다행히 여자라서 넌 옷을 안 벗겼다. 옷 맨날 벗기고 이렇게 더 세게 때리려고 옷을 맨날 벗겼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학원을 그만둔 지 1년이 다 돼가지만 아직도 학생들은 트라우마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일부 학생들은 자살 충동까지 느꼈습니다. 제가 어쨌든 얘한테 물어봐요. 우리 여기에서 그냥 만약에 뛰어내리면 어떻게 될까? 자살하고 싶었고 이렇게 그래서 얘한테 물어봤어요. 우리 해볼까? 그래서 맨날 옥상에 가고. 특히 학원장은 자신만 믿고 따르라며 학생들과 학부모 사이에 불신까지 조장했습니다. 우리 세워놓고 우리 자기 엄마 아니면 아빠 욕하게 말하게 했어요. Yeah, 시간을 가졌어요. 네. She wanted us to only trust her and only her. 만행은 학원 밖에서도 이어졌습니다. 학생들과 같은 교회를 다녔던 학원장은 교회에서도 옷차림과 헌금 비용 등에 대해 면박을 주는 등 아이들의 모든 생활을 통제했습니다. 피해 학생 학부모들은 지난 4월 경찰에 학원장을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한 상태며 법적 대응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지은입니다. 시스코 전순표 회장과 유타 부동산 남문기 회장이 자랑스러운 한국인상을 수상했습니다. 미주동포후원재단은 어제 LA 한인타운에서 세계적인 해충 방제 전문 기업인 세스코를 일군 전순표 회장과 한인 부동산 업계의 대표적인 인물인 남문기 회장을 올해 자랑스러운 한국인으로 선정하고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세계 1등을 위해서 그 꿈을 가지고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이 주신 한국인의 상을 더 위상을 높이리라고 생각합니다. 장학금을 많이 준다, 교육을 많이 한다, 고용 창출을 많이 한다, 뭐 이런 몇 가지 이유가 있으나 그래도 제일 중요한 거는 정말 노블리스 오블리죠. 미주동포 후원재단은 한인사회와 차세대에게 귀감이 되는 한국인 2명을 선정해 매년 자랑스러운 한국인상을 시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연방 상하원과 주지사 후보를 뽑는 예비선거를 거쳐 공화 민주당의 최종 후보에 오른 여성의 수가 사상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7일 치러진 경선에서 여성 후보인 로라 켈리와 그레천 휘트머가 각각 캔자스와 미시건의 민주당 주지사 후보로 선출됐습니다. 이로써 11월 6일 본선에 나서는 최종 티켓을 거머쥔 여성 주지사 후보는 양당에서 모두 11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닐릴 로직 뉴욕주 하원의원과 토비엔 스타비스키 주 상원의원이 노인들을 위한 각종 정보를 정리한 소책자 시니어 리소스 가이드를 발간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가이드에는 노인 복지 혜택, 간병인과 노인 케어 지원 서비스, 소비자 보호기관과 단체, 법률 지원 프로그램, 노인 주택과 차량 서비스, 커뮤니티 센터 등에 관한 다양한 정보와 연락처를 담고 있습니다.
뉴저지 버겐 카운티와 뉴욕주 웨체스터 등지에서 발견된 긴 뿔 진드기가 최근 스태튼 아일랜드 남부 지역에서 발견됐습니다. 뉴욕시 보건국은 이 진드기로 인한 라임병 유발 여부는 아직까지 확인된 바 없지만 아시아에서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감염 사례가 있어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야외 활동 시 작업복과 일상복을 구분하고 야외 활동 후 옷은 바로 세탁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국 국적의 60대 광모 씨가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한 혐의로 지난 1일 브리지포트에서 체포됐다고 커네티컷 경찰이 어제 밝혔습니다. 곽 씨의 전 여자친구는 경찰 진술에서 전 남자친구의 학대를 피해 하와이로 도망쳤는데 그곳까지 쫓아와 다시 알래스카로 도주했다가 친구의 집이 있는 커네티컷까지 오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노아은행이 지난 8일 포틀리 본점에서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날 더블트리 호텔에서 매니지먼트 미팅을 통해 임직원이 함께 주요 현안과 앞으로의 은행의 발전 전략에 관한 비전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인 이민사 박물관에서 화가 스티브 카발로가 위안부들의 초상화를 그린 작품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피 흘린 많은 상처로부터라는 주제로 위안부 할머니들의 상처를 담은 작품 17점이 전시되며 기간은 8월 20일까지입니다. 문화복지 비영리단체 이노비는 어제 컬럼비아 대학병원의 어린이 병동으로 찾아가 소아 환자들과 보호자들에게 즐거운 뮤지컬 음악회를 선사했습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토요일 흐리고 몇 차례 비와 소나기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76도, 섭씨 영상 24도, 밤 최저 기온은 68도, 섭씨 영상 20도. 일요일 역시 대체로 흐리고 한때 비와 소나기 내리겠습니다. 월요일 대체로 흐리고 습도가 높겠고 한때 소나기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